인적자원계획으로서의 모집과 인적자원의 공급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먼저 직무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계획 및 모집에서 인적자원계획으로서의 모집과 인적자원의 공급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으로서의 모집에서 모집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이란 기업의 목표와 직무 특성에 일치되는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는 관리적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자신의 자격 요건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양질의 지원자를 많이 유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집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의 목표는 먼저 모집 활동은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기술과 그리고 지식, 능력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공급보다 클 경우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찾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첫째는 인력 유인의 최적화는 지원자의 욕구와 기업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최적 인력을 유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기업은 지원자가 많으면 직무 요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최적의 지식과 그리고 최적의 기술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집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서 모집 시 무자격자나 부적합한 인력은 지원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원자의 수가 많으면 유능한 인력의 선택에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으로서의 모집 중에 인적자원 계획과 채용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경영 이념과 경영 방침이 있다고 본다면 경영 이념과 경영 방침 안에는 장기 경영 계획과 경영 전략이 있고 거기에는 요원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채용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냐면 현재와 장래의 활동에 필요한 최적 인원의 질과 양에 대한 예측과 산정이 여기에 가름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채용 방침의 결정과 채용 기준의 책정 그리고 채용 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에 대한 활동과 선발에 대한 활동 그리고 채용 내정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정자의 교육을 통하여 입사와 신입 사원의 교육과 배치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으로서의 계획 속에서 모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반세비치는 모집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모집이란 이를 원하는 지원자의 수 그리고 종류 그리고 지원자에게 직무가 제공될 때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선발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계획은 특정한 시기에 유자격 근로자를 확보하여 특정 직무에 배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표를 보면 아시는 바대로 모집과 인적자원 관리의 관계에서 인적자원 계획은 모집과 함께 직무 지원자, 선발, 오리엔테이션, 훈련과 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경영전략과 인적자원 계획은 경영의 이념이 성장 비전과 그리고 중장기 경영계획과 인적자원 계획인데 인적자원 계획은 경영계획과 성장 비전, 경영 이념 이러한 흐름으로 순환되고 있고 또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활동은 모집의 원천 및 방법을 결정하고 지원자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인적 자원 확보에 대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통계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집니다. 평가 내용은 첫째, 모집 방법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확보된 지원자 수와 질, 세 번째는 모집 활동에 투입된 비용 및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는 기업 간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기업 자체에서 연도별 모집 활동의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의 모집 활동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함으로써 모집에 대한 통제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의 공급원입니다. 첫 번째, 외부 모집인데요. 직무가 증가하거나 내부 근로자들이 갖추지 못한 숙련을 필요로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적 자원이 요구될 때 바로 그때 외부로부터 인원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활동은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특정한 집단이 구독하는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관심이 있는 다수의 인력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직업 및 직무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서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소개기관과 수수료를 받는 사설소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소개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 안내 및 고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설소개서는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공공기관보다는 전문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직원의 추천입니다. 현 직원이 피고용인을 추천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는 일종의 예비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현 직원은 회사의 피추천자 모두를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벌을 형성함으로써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기관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교육기관 및 행정부서와 구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능력의 파악과 추천서의 타당성, 결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도 취업 상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인재의 선택과 표준화된 추천서의 개발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독점적으로 통제된 노동력의 원천에서 모집해야 되는 불이익은 부분적으로는 모집 비용의 전략으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시 지원자입니다. 최근의 모집 형태가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변화되고 있고, 수시 지원자는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인 지원자입니다. 다음은 족벌 연구자입니다. 가족 소유 기업에서 신인적의 고용은 모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능력에 근거한 고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사심이 높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인적 자원의 임대입니다. 인적 자원의 단기 변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간이나 직무 단위로 한 임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관리직이나 또는 전문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전문적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게시 광고입니다. 회사 내에 일정한 장소나 가두의 모집에 관한 게시를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경비를 절약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번째는 인턴 사원제입니다. 인턴 사원제란 수련 과정 또는 현장 실습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내부 모집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모집은 현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을 한다든지 직무 이동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법이 내부 모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 목록 및 인력 배치표입니다. 인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은 기능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기능 목록이나 또는 인력 배치표를 이용해서 공석이 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또는 사내 공모 제도입니다. 사내 공모 제도란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 사내의 지원자 중에서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공모 대상 직무에 관심과 의욕이 있고 필요한 능력과 자격 요건만 갖추어 있다면 직군 전환도 가능하며 그리고 자기 개발의 성과에 따라서 직무 등급이 높은 지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시 해고자 이용입니다.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일시 해고된 근로자를 상황이 호전되어 충원이 필요하면 이들을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재충원 시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우선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인적 자원의 공급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동에 의한 내부 모집의 경우에는 사기와 동기 유발 효과가 있고 자신의 기업이나 직무를 잘 알고 있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인사기록 카드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모집 활동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재의 차단으로 환경 적응 능력이 낮아지고 조직의 정체성이 심화되며 파벌 조성의 위험이 있고 승진을 위한 경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집의 범위가 협소해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승진에 실패했을 경우에 차기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 공급의 원천을 외부에 두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내부 모집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모집에는 완벽한 그러한 모집은 없으리라 봅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상황에 맞도록 또 부족하지만 또 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모집에 대한 전략과 모집에 대한 방법이 점점 더 오늘의 시대에 맞도록 더욱더 발전되고 또 개발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적자원 계획으로서의 모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전략과 여러가지 모집에 대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준비하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적자원의 공급원의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